공간에 대한 혁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철인이 그 얘기 해야 되나? 타이어 제일 큰 거 들어가 있다고?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어제 좀 방송을 나간다고 사람들 얘기를 했더니요. 걱정을 하더라고요. 좀 얼굴이 좀 커서 화면에 너무 크게 나오지 않을까 좀 걱정스럽습니다. 내연기관 베이스로 만든 전기차에서 주행거리, 그다음에 충전 시간, 실내 공간 등 다양한 상품성을 최적화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기차 시대에 맞는 플랫폼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에 전동화 시대에 맞도록 여러 차종과 여러 차급을 너무나 들 수 있는 플랫폼이고, 어떤 부품의 표준화라든가 공용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내연기관 베이스에서의 전기차는 어느 부분은 낮고 어느 부분은 높아야 되고 어느 부분은 깎아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차종마다 흡수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별도의 부품을 그 차에 맞게 만들었는데, 이번에 EGMP 하면서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에 맞는 시스템 사이즈라든가 배터리 셀과 모듈 사이즈에 맞춰서 저희가 표준화를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표준화했던 배터리 셀과 모듈이 한 이 정도 사이즈가 되는데요. 이 표준화된 사이즈를 가지고 여러 차급과 차종을 고려해서 탑재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레고 블록처럼 쌓아서 차급에 맞게 최적화된 수량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차급과 차종에 맞게 가능하고요. 동일 차급에서도 배터리 용량 변화를 옵션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해가 생길 것 같은데 네, 마치 그냥 소비자가 그냥 넣어서 구매할 수 있을 것처럼 약간 오해가. 유저분들은 기본형, 항속형, 뭐 성능형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옵션을 운영할 수 있다는 거지. 레고 블록을 사면 소비자가 조립해가지고 이렇게 레고 차량을 만드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네. 샘플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요. 쫄로 가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충전이나 뭐 이런 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데요. 이 전체적인 이 P 시스템을 800V 시스템으로 개발함으로써 초급속 충전이 가능하게 돼서 짧은 시간 안에 배터리를 20분 안에 충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일단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제 손실들을 줄여야 되는데요. 아까 인버터에서는 저희가 SiC라고 차세대 소자인 실리콘 카바이드를 적용을 했고요. 이 소자는 기존 Si 대비 이제 손실을 이제 대폭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터가 아까 배터리를 이제 모터로 변환할 때 주행 거리를 5% 정도 이제 증대할 수 있는 기술 적용되었고요. 두 번째로 여기에 잘 보이지 않겠지만 권선을 헤어핀을 적용을 함으로써 이 권선이 이제 안에가 얼마나 이제 촘촘히 넣느냐에 따라서 권선에 생기는 이제 저항, 손실들이 이제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헤어핀 기술을 적용해서 모터의 손실을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땀만. 네, 지금 만약에 저희가 뭐 신기술이 뭐 개발 안 되고 했다고 하면 지금 800V 차를 또 400V에다 꽂아버리면 이 전압이 안 맞으니까 충전이 이제 되지가 않거든요. 이제 그걸 위해서 저희가 이제 멀티 충전이라는 뭐 신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800V 시스템으로 적용된 차량은 이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별도의 승합비를 다시 장착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가격이 비싸고 공간이 차지하고 또 이제 중량이 이제 증가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까를 좀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모터 인버터는 이제
급속 충전할 때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제 모터랑 인버터를 가지고 이 기능을 구현하면 어떨까라는 이제 아이디어가 이제 제안이 됐고, 그 아이디어 바탕으로 모터를 하나의 큰 이제 인덕터로 보고 인버터가 이 에너지 변환하는 하나의 승합기 기능을 이제 모터 인버터로 구현하는 것을 이제 개발을 하였습니다. 뭐 저희 북미 연구소가 있잖아요. 거기 주관으로 내부 시험을 실차해서 뛰었고요. 내부 성능이 좋은 걸로 나왔고요. 그래서 배터리 내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캠핑이나 뭐 차박이나 하듯이 자가 정차되어 있을 때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는데요. 저희 전기차는 이제 상용 전원을 공급해주는, 단순히 이제 전원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가전제품을 쓸 수 있도록 이제 파워를 공급해주는 이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이 기능을 이제 V2L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개발한 EGMP의 배터리의 최고 용량 에너지가 프리미엄급 냉장고를 3개월 정도 돌릴 만한 에너지를 담고 있어요. 결국은 차량 대 차량이 충전은 해줄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다른 차가 약간 뭐 배터리가 방전이 다 됐다 것이다라고 하면은 저희 V2L 기능을 가지고 뭐 움직이게끔 할 수 있고요. 1시간에 지금 한 20km 정도 갈 수 있게 충전을 해주긴 하는데, 지금 유럽, 뭐 미국 글로벌한 이제 전기차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은 기술이고요. 거기서는 저희가 먼저 적용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아직은 이제 적용되지 않은 기술이다 보니까 저희가 문제에 부딪혔을 때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를 참고할 만한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이제 자체적으로 내부에 이제 많은 사람들과 이제 시간과 이제 노력을 바탕으로 좀 약간 극복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물론 그걸 하면서 어떤 많은 좋은 결과물을 얻었다는 데는 뿌듯한데 개발 동안은 좀 힘들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 뒤에 이렇게 샘플이 있으니까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터는 그 엔진 대비해서 사이즈가 매우 작습니다. 따라서 숏 오버항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긴 여유분을 이 휠베이스 증대에 사용하였습니다. 이 휠베이스가 증대되기 때문에 배터리 공간과 그다음에 실내 공간이 동시에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그 내연기관 차량 대비해서 실내 공간도 넓고 내연기관 기준으로 만든 전기차보다 배터리 용량을 많이 확보할 수 있습니다. EGMP는 기존 내연기관 플랫폼과 달리 초기부터 후륜 내 모터를 모듈화해서 개발하는 것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 후륜 구동을 했다고 해서 러기지의 공간이 내연기관과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아이오닉 5 같은 경우는 휠베이스가 3000mm입니다. 그 GV80이 2955, G80이 3010이기 때문에 거의 G80급의 휠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플랫폼은 터널도 없고 칵핏도 슬림하기 때문에 다양한 공간 연출이 가능하게 되고 고객분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공간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이 전용 플랫폼이 갖고 있는 공간에 대한 혁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운전석이랑 조수석에 있는 분들은 기존 내연기관에 대비해서 그렇게 차이점을 느끼지 못하지만 저희는 그에 반해서 굉장한 그 공간 효율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차가 이제 커지다 보니까 주차장에서 조수석을 통해서 이렇게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콘솔을 후방으로 이동하고 시트도 이제 후방 이동하면 터널도 없고
콘솔이랑 시트가 다 이동했기 때문에 조수석적으로 운전석에 진입하는데 굉장히 용이합니다. 일단 EGMP는 저중심 설계 때문에 일단 자세가 낮잖아요. 자세가 낮기 때문에 잘 달릴 수 있는 기본은 갖춘 상태고 거기에 이제 추가로 고출력 모터가 얹어졌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 이제 심장이 엄청 강한 거죠. 거기에다가 저희가 보태줄 거는 이 심장을 어디에 다느냐. 기존에 저희가 개발하던 전기차들은 내연기관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전륜구동 베이스였는데 이번에는 이 고출력 모터의 장점을 좀 잘 살리기 위해서 후륜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얻게 된 결과는 뭐 등판 성능이라든지 그 가속 성능이 전륜구동 대비해서 좀 월등합니다. 예, 뭐 저희도 안 그래도 차체 하부에 이제 배터리가 장착이 되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 도로 환경은 잘 아시겠지만 그 과속 방지턱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뭐 개구리 주차도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개발 과정 동안에 정말 많은 케이스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평가를 다 진행을 했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이제 어떤 최적의 그 배터리 높이를 설정을 했고요. 만에 하나 어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배터리 일부러 사건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배터리 하부에 별도의 프로텍터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배터리 공간과 냉각 공간을 분리했고요. 그 냉각 공간을 케이스 공간과 합쳐지면서 뭐 저중심 설계에 연관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하부 충돌에 의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 커버도 적용을 했지만 혹시라도 강하게 하부 충격이 들어올 때더라도 냉각수와 배터리 공간이 분리됐기 때문에 냉각수가 배터리 공간에 유출되지 않도록 그런 안전성들이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체가 이렇게 근육질이고 탄탄하면 하체도 마찬가지여야 되는데 그거를 보강하기 위해서 그 후륜에 이제 대형차급에 쓰이는 멀티 5링크 서스펜션을 적용을 했고요. 그 멀티 5링크 서스펜션이라는 거는 링크가 5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5개의 링크를 각 방향별로 뭐 최적 배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배치를 해서 각종 들어오는 뭐 힘이라든지 아니면 자세 제어를 원활히 할 수 있게끔 하는 서스펜션입니다. 그건 제가 샘플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면 충돌 시 에너지 흡수 구간과 지지 구간을 설정하여 PE 모듈과 샤시계가 배터리를 타격하는 것을 최소화했고요. 또한 센터플로어 하단에 위치한 고전압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 배터리 주위로 초고장력각 및 핫스탬핑을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측면 충돌 시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이드실 내부에는 알루미늄 소재의 압출제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다중골격 구조와 더불어서 A필라 하중분산 구조를 적용을 했는데요. 승객실 변형 방지를 위하여 팬더 에이프론과 이제 사이드 멤버 연결성을 강화를 했습니다. 또 가장 가혹한 충돌 중 하나로 손꼽히는 스몰 오버랩 충돌에 대응하기 위하여 엔진룸 좌우를 연결하는 크로스바 및 서브프레임 좌우를 연결하는 크로스바를 적용을 했고 사이드 멤버 전방부에 단면을 증대해서 강성을 증대하였습니다. EGMP가 나오면서 기존 내연차보다 더 이제 편하고 더 친밀하게 이제 다가갈 수 있는 전기차를 열지 않았을까? 우리나라에서 구할 수 있는 전기차가 뭐 두세 종 정도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고객들한테 선택지가 너무 없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의 모든 모빌리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량의 서비스를 다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전기차 시대는 도래했고 이번 EGMP로 인해 특히 국내 시장의 전기차 시장이 가속화될 것 같습니다. EGMP 화이팅!